넌 건강기능식품 뭘 보고 고르니? 성분? 원재료? 맞아. 건강기능식품은 원재료가 좋아야 해. 좋은 원재료는 좋은 땅에서 자라지. 아, 그래서 무당벌레가 해충을 잡고 지렁이가 땅을 일구고 화학비료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땅속 미생물 생태계까지 관리하는 곳이 있대. 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 어딘데? 바로 여기!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는 원재료의 영양소질을 높이기 위해 땅속 미생물까지 관리하는 생태계 농법을 고집합니다. 보다 집요하게, 철저하게. 뉴트리라이트. 2월 세미나 사회를 맡은 사파이어 김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매달 이렇게 세미나를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사장님들이 리더님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있어서 너무 신이 납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달도 중요하지 않은 달은 없지만 또 6월, 7월, 8월은 다음 회계연도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이잖아요. 그리고 그 골든타임의 첫 시작을 6월이 엽니다. 그 6월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 리더님들 환영하고요. 그 리더님들의 힘을 그 리더님들께 힘을 드리기 위해서 또 세미나에 좋은 강의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우리 경제와 자산 그리고 아메이라는 주제로 김은영 리더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가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저희 우리 아이 경제 피트니스입니다. 경제 피트니스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예전 우리 보통 얘기하면은 경제하면 재테크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재테크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건 이제 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는 아이들을 투기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진 않잖아요. 투자자로 키우고 싶지. 그래서 아이들을 투자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려면은 이제 단단한 그리고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아이들의 경제 개념도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경제 피트니스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먼저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저는 딸부잣집 딸입니다. 저희가 세자매가 아니고요. 맨 앞에 계신 분이 저희 엄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가족 여행 가서 찍은 건데 아빠가 빠져서 조금 섭섭하긴 한데 아빠를 꽃무늬 원피스를 입힐 수는 없어서 아빠는 앞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셨고요. 이게 저는 이제 셋째 딸이고요. 저희 집은 좀 굉장히 다양한 노동 수입을 가지고 있어요. 큰 언니는 공무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언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사업이지 보통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신랑은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노동 수입을 다 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한 20년 전이네요, 벌써. 저는 이제 간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사진을 막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병원 다닐 때는 휴대폰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도 점심시간에 잠시 양치질하러 들어왔다가 이제 후배가 찍어준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S의료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집이 너무 그리워서 집 근처로 이동을 했습니다. 말투에서 느끼시겠지만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으로 병원을 옮기고 그때 이제 제가 중환자실에 이제 신청을 해서 들어가게 돼요. 경력직으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여기 상장 보이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특별한 이력은 없고, 거기 중환자실에서 이제 간호사 양성 과정이 있는데, 이제 제가 들어간 첫 해에, 경력자지만 첫 해부터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여초 집단에서 느끼는 뭐라고 해야 될까? 다들 아시죠? 예. 그리고 또 간호사들 태움이라는 게 되게 조금 그 문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경력직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같은 동문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무시를 많이 당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오기가 생긴 거죠. 내가 이번에 여기서 한번 1등을 해보겠다 해서 제가 1등을 했어요. 해서 제가 그때 간엽신문에도 났었는데 또 속상한 건 뭐냐면 제가 공동 1등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부산대학병원 동문이었던 선생님만
이제 소감 발표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또 좌절을 느꼈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간호사 생활을 했지만 좀 의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욕심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간호사를 면허증을 취득을 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일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뭐 아까 저희가 딸만 셋이었잖아요. 엄마를 누군가는 이제 부양을 해야 되겠다, 나중에는. 근데 그걸 왠지 제가 해야 될 것만 같은 혼자만의 그 사명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의사와 동급으로 이제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간호사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과 동시에 이제 경력 단절이 저도 된 거죠. 근데 저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뭐 결혼, 육아, 임신, 출산, 뭐 가족 돌봄 이런 게 있지만은 저는 여기 이제 공동적으로 조금 혜택이 돼요. 그 결혼도 했고 동시에 임신을 했고 또 임신한 과정에서 또 가족을 갖다가 돌봐야 될 상황이 생겼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임신 8개월에 저희 신랑이 좀 많이 몸이 아팠어요. 네, 되게 신기하게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링거를 꽂고 있고 저는 배가 부른 상태였거든요. 네, 제가 임신 8개월 때였는데 남편이 이때 이제 암 수술을 받고 네, 그때 그러면서 막연히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엄마지만 이 집을 우리 가정을 내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겠다. 내가 돈이 있는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남편을 간호하면서도 조금씩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남편 몰래 병원에 이제 원서도 넣어서 이제 면접도 보고 했습니다. 근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결혼을 해서 안 되고 아이가 있어서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저의 페이를 맞춰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들자고 하면 참 많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포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럼 안 되겠다. 저는 전산 업무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간호 공부는 그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쯤 이웃으로부터 제가 아메이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입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전달받았을 때 이거 한번 공부해가면서도 할 수 있고 가족을 돌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조인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플래티늄을 달성했고 두 남매를 키우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얘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한국아메에서는 이제 새로운 가치 제안을 해서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엇 하나도 지금은 빠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아이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제 차별화된 자산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던 거죠. 보시면이 건강자산. 저희 아메이 하면은 이제 뉴트리라이트가 굉장히 이제 핫하잖아요. 보면은 이제 내재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영양제 회사는 저희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래 시장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트렌드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 메타버스를 리드할 수 있는 25% 라이드. 그래서 따로 아니면 또 함께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점점 이제 개인 맞춤한 솔루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아메이는 지금 이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매력 자산을 보시면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도전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나를 외적인 자세를 갖다가 고치시키고 하면서 내 외적 매력을 갖다가 많이 쌓아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존감이 형성이 되면 이거는 곧 성공의 멘탈로 연결이 되는 거고 저희 지금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은 저도 지금 두 팀을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A7070 챌린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꿈을 향해서 도전을 함으로 해서 자기 주도적인 자기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업글 인간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트렌드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개발하면서 이게 이제 성공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되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문에서도 이게 많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 능력도 업그레이드 되지만은 저희는 이 사업 자체가 사람과 함께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타심과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타심과 지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따뜻함도 같이 고루 갖춰 있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오늘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경제자산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 구조를 마련하고 이 마련된 소득을 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독립구조를 통해서 우리 경제자산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삶을 얘기할 때 경제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감히 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전을 딱 찾아보면 돈은 일반적인 유통수단이다.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그냥 돈. 요새는 이제 현금보다는 이제 신용카드나 이런 거 많이 쓰죠. 신용카드 이제 없어졌죠, 거의. 무슨 페이를 많이 쓰시죠.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은. 예,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저도 알고 있는 돈은 여기까지가 다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돈을 갖다가 모으기 위해서는 저축이 다였죠.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금리가 쌌어요. 금리가 쌌다는 게 아니라 금리가 높았죠. 그러니까 저축을 해서도 부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 저희는 금리 다들 알고 계시죠. 굉장히 낮은 거. 그러면 저축만으로 해서는 저희는 더 이상 이제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도 여기 와서 봤던 건데, 이 책은 이제 20년 전에도 베스트셀러였고,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들은 수입에 관심을 갖고 부자들은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 가난한 자들은 일을 찾고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가난한 자들은 온몸으로 일하고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산하면 저는 그냥 건물주, 임대료 요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많은 걸 배우게 됐죠. 그래서 하나는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는 두 아빠가 나와요. 말 그대로 가난한 아버지가 나오고 또 부자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아버지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아버지였고 부자 아빠는 그 친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버지는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사고가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돈을 밝히면 나쁜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돈은 안전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가 공부 열심히 해서 너가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친구의 아버지는 돈이 부족한 게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가는 게 아니라 너만의 일을 해라. 좋은 사업을 해라. 그리고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위험 관리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네가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똑똑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줬습니다. 네. 가난한 아버지와 부자 아버지 중에서 어느 아버지가 더 많을까요? 지금도 가난한 아버지가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죠. 그래서 부자들은 절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든지 네트워크나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노동 수입을 가지고 있고요. 수동 수입을 가지고 있고요. 가난한 자들은 이제 타인의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죠. 노동자라든지 시급이나 내 시간과 노력을 줘서 받는 능동 수입 이런 게 이제 노동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만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금융 지식을 배워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이 소리인데 왜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자들은 자산을 쌓는데요. 근데 가난한 이들은 그리고 또 중산층들은 부채를 얻으면서 자산이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부채와 자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집, 자동차, 현금, 주식, 땅, 저작권. 보통 저희는 이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뭐 부채 하면은 뭐 대출 받은 거,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나 아니면 신용대출. 그런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는 매달 나의 지갑에 돈을 넣어주면 자산, 매달 나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면 부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집은 과연 자산일까요? 예. 집은 요즘 거의 다 거실만 내 거고 다 은행집 아닌가요? 그죠? 예. 그렇다 보니 집은 매달 이제 이자가 나가고 이제 원리금이 나가게 되죠. 그럼 내 지갑에서 돈이 빼가기 때문에 집은 자산이 아니고 부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사는 즉시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유지하는데 기름값, 보험료,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 역시 나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집과 자동차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자산 중에 굉장히 큰 부채가 있죠. 예,
바로 저희 아이들입니다. 네,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나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큰 악성 부채 중에 부채가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아이들이라고 부채라고 말을 하기에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을 조금 더 알아보자고 하면은 돈을 버는 방법에는 노동소득이 있고 자산소득이 있습니다. 노동소득에는 월급이나 자영업소득, 그리고 아르바이트. 그래서 받는 소득이 노동소득이 되겠습니다. 자산소득은 우리가 좋아하는 건물 임대료,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뭐 연금, 저작권 수수료 등이 자산소득이 되겠죠. 제가 미국에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가고 싶었던 게 가장 컸어요.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저는 노동소득을 벌기 위해서 말도 통하지 않은 머나먼 나라에 떠날 생각을 했던 거죠.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을 두고.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돈을 버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 갖다가 이곳에서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노동소득이 있고 자산소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노동소득은 시간과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마약 같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한 만큼 바로바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일하지 않는다면은 그 즉시 수입이 끊기게 되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소득은 시스템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가 되면서 나의 시간과 노동을 넣지 않아도 수입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하기 힘들어하는 거죠. 하지만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상속하기 위해서 이 사업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저희가 경제자산에서 자산소득을 구축을 했으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서 복리구조로 가야지 경제자산을 쌓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복리는 다 아실 거예요. 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에 붙은 이자를 포함해서 그 자금에 이자를 붙여주는 거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같다고 하면은 이제 복리랑 단리 중에서는 당연히 복리가 더 많은 수익금을 저에게 줍니다. 그러면 복리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복리 구조를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부터 해야 되고 더 빨리 조금 경제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2천만 원을 바로 주식에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네, 10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미성년자에는 10년 동안에 이제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증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는 즉시 2천만 원을 10년 단위로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 그런 내용을 갖다가 알고 계시는 분이 생각보다 몇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돈을 갖다가 내가 벌려고 하면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아는 만큼 나는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저금통과 디지털 대지저금통을 비교를 했을 때 대지저금통에 제가 매일 1,000원씩 넣어요. 10년 동안 넣었어요. 그러면 365만 원을 벌 수가 있죠. 하지만 디지털 대지저금통에 연복리 10%라고 했을 때 10년을 같이 1,000원씩 매일 넣었다고 하면은 992만 370원이 됩니다. 예, 거의 2.7배의 돈이 뜨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돈만 과연 복리일까요? 돈만 과연 복리로 굴러가는 구조일까요? 저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무언가 새해가 되면 항상 습관을 갖다가 올해는 꼭 이걸 해봐야죠. 도전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다가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1을 넣으면은 1을 보상을 받길 바라고 더해서 욕심쟁이들은 2를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 모습과 다르게 실제 발전 모습은 처음엔 지지부지해요. 보이는 게 없죠. 보이는 게 없다가 어느 변곡점을 딱 지나고 나면은 치솟아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 작심삼일 할 건데 그냥 도전도 하지 말자 하면 현상 유지를 할까요? 아닙니다. 현상 유지가 되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현실은 점점점 퇴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면에서 이제 복리의 마법이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매일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책을 본다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자산소득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복리의 마법에 의해서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지만은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꾸준하게 노력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면은 엄청난 차이의 복리 효과를 건강, 매력, 경제 부분에서 모두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경제를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소득 격차와 빈부 격차입니다. 소득 격차는 말 쉽게 얘기해서 너 얼마 버는데 이거예요. 이게 고정적인 수입의 차이인 거죠. 네. 하지만 빈부 격차는 아무리 내가 고정적인 수입이 벌어들인 돈이 적다 하지만 내가 투자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자산의 차이입니다. 요 소득 격차와 빈부 격차의 차이를 아셔야지 이제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되는 건데, 월급을 월 1,000만 원 받는 것과 임대소득을 월 1,000만 원 받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둘 다 가지면 땡큐지만 둘 중에 하나만 가지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 임대소득을 바라실 거예요. 네. 우리는 돈도 벌고 싶지만 솔직히 시간적 자유도 너무나도 갖고 싶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제가 받으려면 1,000만 원을 받든 1억을 받든 회사에 나가야 되고 내가 가게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건물주여서 내가 건물에서 임대료가 매달 들어온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나는 또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고 나의 취미활동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격차, 빈부격차. 지금은 이 빈부격차에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경제자산을 구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프 베조스, 마크 저커버그, 잡스, 스티브 스필버그, 빌 게이츠, 세르게이,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은 부자죠. 예, 글로벌 시대 리더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분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이런 글로벌 시대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0.2%를 차지하고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하고 하버드 학생의 30%를 차지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바로 세계 100대 기업 소유주 40%를 차지한다는 유대인입니다. 그럼 과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런 책들 한번 다 집에 아이를 키우신다면 한 권씩 다 있으실 거예요. 공부하는 하브루타, 교육법, 엄마와 하브루타 대화법. 저도 집에 이 책이 있거든요. 아이를 혼내기 전 읽어야 할 엄마의 하브루타 대화법. 제가 굉장히 인자한 얼굴로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희 아이가 대답하기를 몰라. 그게 이제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참은 것 같아요. 일주일 하고 나서 제가, 이건 아니구나 하고 덮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런 책을 사서 공부를 했을까요? 7차 교육과정이 되면서 그 목표에 보면은, 창의 융합적 인재를 갖다가 발굴하는 게 이제 교육의 목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창의 융합형 아이를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가 생각을 많이 사고력이 좋아야 되고 창의력도 높아야 되고 또 나의 의견을 얘기를 잘 하는 아이여야 됩니다. 문술도 당연히 해야 되고 토론도 돼야 되고 다방면으로 정말 엔터테인먼트를 길러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입시는 어디로 가고 있죠? 대학을 보내는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 양질의 교육에서 잘 키웠다고 해. 결국은 근데 마지막에는 시험을 쳐서 아이들을 갖다가 떨어뜨리고 있지 누구 하나 붙여주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의 교육법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혹시 유대인의 경제법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신 부모님들이 계신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 이게 기사인데 이제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의 2030 세대. 저는 2030 세대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넘었는데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보다 제가 가난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2030 세대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세대라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 돼서 낳은 그 아이들. 제대로 이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이 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도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라고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세계적인 투자회사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을 때 2050년도에 통일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대국 2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밝은 미래가 있는데 이 밝은 미래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또 우리 아이들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합니다. 경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예요. 근데 아이들도 알아요. 요즘 아이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또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제나 금융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90% 아이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학교 현장에서 경제 교육 실태가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거의 90%가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금융 문맹이죠. 예,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9위를 차지하고 있고 항상 얘기하시는 그 존니 대표님 말씀하시기를 금융 문맹이며 금융 문맹은 전염병이며 엄마들이 뇌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학교 현장의 경제 교육 실태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경제 교육은 집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집안에서 이루어지려면은 이거는 부모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엄마들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부호인 이 유대인들은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부호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 비밀은 바로 성인식에 있습니다. 저희는 20세에 성인식을 하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13세, 남자 13세가 되면은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세 가지 선물을 받는데, 성경, 시계, 그리고 돈을 받아요. 친척들이 축의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때 모이는 돈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제 군대를 갔다가 다 갔다 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도 공부를 끝내고 군대를 갔다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13세 때부터 받은 그 돈으로 해서 부모가 경제 교육을 시키고 투자를 갖다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인이 됐을 때 그냥 성인식이란 타이틀을 달아주지만 유대인들은 성인식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적 독립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돈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세계적인 부호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건강한 자본과 라이프 스타일을 저희도 따라 해보자는 거죠. 모방을 하면은 모방이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현명하게 소비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그리고 일찍부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기부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유대인 못지않은 건강한 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하고 싶을까요? 보통 엄마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나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는 게 대한민국 엄마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속을 또 해주고 싶은 거고 그렇다면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 리더는 일단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건강해야 되고 자기 주도적인 개발을 하고 미리 앞서서 투자하는 아이로 키워야만이 우리는 글로벌 시대 리더가 되는 아이로 키울 수가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건강한 자본가를 미리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가가 되게끔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유대인들은 돈을 갖다가 모으면 창업을 하라고 해요. 자기 일을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저희도 아이들에게 직장인이 되라 공무원이 되라고 할 게 아니라 창업을 하라고 가르쳐야 되고 창업을 하고 투자를 해서 자본가가 되라고 가르쳐야 되는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1인당 생애 주기에 대한 경제자산 흐름인데 제가 유대인과 저희 이제 대한민국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넣은 자료인데요. 자산 증식기는 여기 30대에서 60대 사이 그때만 흑자이고 다 적자죠. 특히 20대 미만의 적자는 누가 충당을 하느냐? 부모가 충당을 합니다. 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있죠. 좀 더 이른 나이에 투자를 해서 적자긴 하지만은 저희만큼 많은 금액의 적자가 나지는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비는 줄어들고 늘어나는 소득에 의해서 흑자 구간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이런 삶 살고 싶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삶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은 시대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또 트렌디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트렌디한 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유튜브나 카카오톡, 배달의 민족, 뭐 넷플릭스 다 아시죠? 다 플랫폼 기업이죠.
그러면 플랫폼 기업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럼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구축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그 구축이 되어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람과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람 중에서 과연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공유와 연결을 통한 초연결 시대에서는 아메이 비즈니스는 단언컨대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메이가 제품을 파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메이는 제조회사고 생산자에 속하죠. 쉽게 얘기하면 치킨집입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 아메이 제품을 구입하고 하는 사람들, 치킨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 둘을 연결하는 플랫폼, 배민이 있죠. 그 배민이 바로 저희 같은 에비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걸어 다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는 플랫폼, 구축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쓰잖아요. 우리가 생필품 매일같이 쓰잖아요. 아침에 양치질하고 나오셨고 샴푸하셨고 몸 씻었고 화장했고 밥도 먹었고 다 하셨잖아요. 예, 이거를 저희가 마트, 그냥 일반 마트에서 그냥 구매를 하시면은 소비에서 지출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아메이 마트로 바꿔서 소비를 해보고 이 소비를 남들과 공유하고 연결을 하다 보면은 저에게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품질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할 수 있고 3개월 미만이면은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에서 환불이 가능하고 6만 원 이상이면은 택배도 되고 그리고 공유와 연결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제가 제공도 할 수 있고 그 권리에 대해서 제가 소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저희는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BTS가 여기 아미는 없으시겠죠? 예, 620억을 벌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순위가 좀 바뀌긴 했는데 이제 김수현이 한 300억 원. 그럼 이 많은 620억과 300억은 누가 주는 걸까요? 예, 아주 뭐 삼성, 뭐 LG 이런 데가 아주 기분 좋아서 이 사람들한테 자 가져가 이게 아니잖아요. 예, 제품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BTS가 광고를 하기 때문에 코땡땡 정수기를 쓰고 그 다음에 김수현이 광고하기 때문에 이분이 광고하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트를 바꿔서 이제 엄선된 아메이 제품으로 구매를 함으로 해서 현명한 소비를 하고 더불어 우리는 캐시백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30만 원을 구매를 하시면은 300포인트, 아메이에서 30만 원 구매하시면 현금으로 1만 원의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걸 주변 사람과 함께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은 소비가 확대가 되면서 소득의 구조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30만 원을 내가 5명과 함께 공동 구매를 하면 나는 그냥 그대로 300포인트만 받을 뿐이고 아메이 마트에서 5명과 함께 공동 구매를 하면은 제가 30만 원을 썼지만은 현금 7만 8천 원을 벌 수 있고 1년이면은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는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공동 구매를 하는 것이며 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죠. 이렇게 소득을 구축하다 보면은 이 소득이 저에게 매달 나올 거고요. 평생 나올 거고요. 증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아이들에게 상속이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 수입의 속성 때문에 저는 이 상속 때문에도 이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되거든요. 그럼 왜 생필품이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좋은 물건 많잖아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예,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굉장히 가구나 이런 가전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고가들도 되게 굉장히 많잖아요. 남이 보기에 이제 좋아 보이는 그런 제품일 수도 있지만 왜 하필 생필품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우스홀드 골드라는 책에 보시면은 가정의 지출을 소득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정용품은 나의 자산이 되는 거고 이 가정용품을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라 개념에서 그냥 그냥 소비하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서 자산으로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예전에 골드러시여서 사람들이 열심히 금강을 캐러 갔던 것처럼 집안에서도 금을 캘 수 있는 그래서 내 스스로 그 금을 채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을 저희가 엄마가 그런 경제교육을 공부를 해서 또 아이들에게도 경제교육을 해야 됨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아메이 같은 경우는 아메이 회사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 피트니스 워크숍을 통해서 경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제 개념을 배워야 된다는 그 모토 아래서 청소년 경제 교실을 오픈했고요. 처음엔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 중학생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파일럿을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도 교육을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일 때 본사에서 워크숍을 주최했을 때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렇게 존니 대표님의 영상 메시지도 있고, 이렇게 모둠 수업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협동이나 이제 협력하는 것도 배우고요. 나와서 함께 발표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네. 저희 이런 거 돈 주고 학원 보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짜로 AP 오시면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워크숍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투자자로 키워야 되잖아요. 시드머니 10,000원을 주십니다. 네, 저희 아이도 이거로 이제 투자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을 갖다가 들어보면은 저희 아이들 집에서 보고 있으면은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나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쓰는 이유를 보면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라든지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돈을 다 어떻게 쓰고 이걸 어떻게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이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냥 부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부자가 되면 안 되겠고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그 심리적 압박감을 받으면서 이제 워크숍을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돈만 버는 게 아니죠. 이 아이를 글로벌 리더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건강, 매력, 경제자산을, 모든 자산을 다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ABO들뿐만 그 A7070을 하고 있는데, 지금 6월 1일부터 청소년 A7070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 청소년 A7070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이제 워크숍에 그때 본사 참석했던 것 때문에 이제 청소년 롤모델로 선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계정을 만들어서 따로 지금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3일 됐잖아요. 첫날이 이제 지금 1주차는 이제 기초생활 습관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아이들한테 기초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보기와 다르게 별로 그렇게 공부 안 시키는 엄마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매일 얘기하면 아이들은 듣지를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아이들이 잘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첫날은 양치질, 깨끗하게 양치질 하는 법,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일찍 자는 거. 네. 그리고 셋째 날은 이제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굉장히 애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의미를 부여했죠. 너가 청소년 롤모델인데 너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자기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줄 알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도셰프의 돈을 대한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책을 인스타에 올렸을 때 제 지인이 댓글을 달기를 지하철에서 꺼내기 굉장히 부끄러운 책이라고 했어요. 제목이 너무 돈이라고 적혀 있어서 예, 부끄럽지만 안의 내용은 전혀 부끄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기적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기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기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책 읽기, 두 번째 성공일지 쓰기, 세 번째 세미나 참석하기, 네 번째 좋은 멘토 만들기. 많이 들어보신 거죠. 예, 이 아메이 문화에 들어온다고 하시면은 우리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예, 앞으로 더 미래가 밝다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동영상 하나 더 볼게요. 제 생일날 저희 아이가 저에게 선물해준 영상입니다. 네, 저는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좀 많이 좋아하고 저희 브랜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집에서 뉴트리라이트 공부도 많이 하고 저희 아이가 아토피였는데 저희 제품을 먹고 많이 나았어요. 지금은 누가 아토피였는지 아무도 못 알아볼 정도로 피부가 정말 좋아졌거든요. 그 아이에게 처음에 영양제를 먹일 때 영상을 많이 보여줬어요. 유기농 영상 보여줬고 저 이제 후원하듯이 소비자분들이나 사업가 되실 분들 후원하듯이 아이를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상을 보고 해서 아들이 저에게 엄마 사업하는 데 도움됐으면 좋겠어 라고 저에게 만들어진 영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주저주저 하잖아요. 아이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아이 때문에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경단녀들이 되게 많죠. 예, 근데 아이들이 3학년만 돼도 엄마한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엄마,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나 배우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학원 다니고 싶어. 쟤는 어디가, 쟤는 어디가, 쟤는 어디가. 나도 가고 싶어. 엄마 그러니까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돼 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는 경제,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한다면 저희 아이들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거를 진작 배웠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경제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강의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이곳에 안내해 주신 스폰서 사장님께 안내를 잘 받으셔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랠리 시간입니다. 지난달에 내가 정한 그 목표를 성취해 내신 분들을 또 축하해 드리는 그런 자리인데요. 자, 먼저 퍼센트핀 사장님들을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힘차게 또 박수 쳐주시면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퍼센트핀 사장님들입니다. Can you feel it? Now it's coming back, we can steal it. If we bridge this gap, I can see you through the curtains of the waterfall. When I lost it, yeah, you held my hand, but I tossed it. Didn't understand you were waiting as I dove into the waterfall. So say Geronimo, say Geronimo, say Geronimo, say Geronimo, say Geronimo, say Geronimo, say Geronimo. Can you feel? Miles away, miles away, miles away. Can you feel? Well, we rushed it, moving way too fast, and we crushed it. But it's in the past. We can make this leap through the curtains of the waterfall. So say Geronimo, say Geronimo, say Geronimo, say Geronimo, say Geronimo, say Geronimo, say Geronimo. Can you feel? Well, I'm just a boy with a broken toy, all lost and coy. So it's here I stand as a broken man, but I found my friend. Now I'm falling down through the crashing sound, and you come around, and you rush to me, and it sets us free. So I fall to my knees. So say Geronimo, say Geronimo, say Geronimo, say Geronimo, say Geronimo, say Geronimo, say Geronimo.
합니다. 지난달에 신규 ABO 프로모션이 있어서 그런가요? 네, 3% 사장님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아메이와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더욱 큰 성장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브론즈 핀을 성취하신 사장님들을 모실 건데요. 먼저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 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I used to roll the dice, feel the fear in my enemy's eyes. Listen as the crowd would sing. Now the old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One minute I held the key, next the walls were closed on me, and I discovered that my castle stand upon pillars of salt and pillars of sand.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once you've gone it was never, never an honest word. And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브론즈 구조를 이제 만드셨으니까 네트워크를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키우시면, 건강하게 탄탄하게 키우시면 에메랄드까지 쭉 성장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뭐죠? 다음 순서가 네, 지난달에 우리 스토리 너무 재밌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6월의 스토리가 너무 기대된다고 했는데, 네, 6월의 스토리를 또 들려주실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세화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4년 만에 그 세미나 무대에 처음 서는 것 같아요. 4년이라 하면 제가 그 두바이에 그 전금 발령을 다녀와서 지난 4월에 이제 귀임을 했습니다. 지난달 세미나 때 똑같은 마이 스토리를 해주셨던 분이 이제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신데요. 그 박선민 사장님, 항상 어떤 그 OM이라든지 어떤 자료에서만 등장하는 얼굴 없는 스폰서였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그 무대에 서서 실제 그 실물을, 더 잘생긴 실물을 보여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행을 할게요. 두바이입니다. 다들 아시는 데쇼.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되게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가족들과 함께 4년간 여기 이제 버즈알아랍이라는 그 호텔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4년간 그 두바이에서 정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종합상사 일본 이제 신입사원 갓 됐을 때의 사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무역회사인데요. 일본의 종합상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 제가 있습니다. 못 알아보실지도 모르겠어서 화살표를 했고요. 그리고 옆에 한 분이 더 계세요. 지난달에 나의 스토리를 풀어주셨던 박선민 사장님이시고요. 한 말씀을 꼭 해달라고 그러던데, 요때 좀 사진이 좀 이렇게 뚱뚱하게 나왔는데,
원래 그런 게 아니라 큰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라 조금 이렇게 부어서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제 무역회사에 대한, 그리고 이제 어떤 글로벌하게 일을 하는 이런 그에 대한 동경이 많았습니다. 미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모습들, 제가 꿈꾸던 그런 그 삶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서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실제로는 그 무역회사 안에서도 저희들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곳이 이제 프로젝트라는 곳이라서 발전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 금융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발전소를 짓고 이걸 지어서 20년간 그 자산을 통해서 계속 그 배당금이 한 1년에 짓고 나면 한 100억씩 이렇게 배당금이 들어오는 일을 하는 그런 자산과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전 노동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지 이제 이런 프로펠러기를 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이제 아프리카 가나에 이제 밤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 내가 참 하얗구나. 하얀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이거 국제공항인데 굉장히 조그만 우리나라 이렇게 버스터미널 같은 그런 곳이고, 근데 뭐 중동에 있을 때는 지금 이제 바레인의 크라운 프린스라고 왕세자가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전 이제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고요. 이런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어떤 로망이 있었던 직업인 것 같아요. 마치 영화 속에서 이렇게 멋지게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굉장히 아주 고차원적인 논의를 하고, 이런 모습들 을 상상했었고, 실제로도 참 만족을 하고 회사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주는 연봉도 그럭저럭 괜찮았고, 무엇보다도 해외를 자주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누비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은 만족을 주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실상은 이제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해야 되는, 뭐 미생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매일 계속되는 술자리. 예. 집에 오면 이렇게 됩니다. 아, 점점 해를 거듭해 가면서 모든 뭐 직장인들이 느끼는 건데, 이게 내 인생이 지금은 딱 좋은데, 딱 좋고 이대로만 계속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점점 이제 지쳐가는 거, 과로에 시달리고, 이제 피골이 상접해가는 모습들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쯤에 연세대학교 동문이었던 동기 동창이었던 우주연 사장님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됐어요. 국문학과 출신입니다. 국어를 공부했고 문학을 좋아했고, 언젠가는 내 나름대로의 시집과 뭐 소설책을 내와야겠다라는 꿈도 갖고 있는 문학 청년이었는데, 너무 이런 내 찌들어가는 삶이 좀 지루해지고 있을 때, 화수분이라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침이 되면 출근해야 되는 이 쇠고랑을 차고 매여 있어야 되는, 결국에는 쫓겨날 텐데,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드문드문 엄습해 오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대략 난감할 때,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화수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수분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소설에나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으로 써놓은 화수분은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소설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화수분 같은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같이 동기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플랜 B로서 아메이라는 사업이 있다.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면 이 사업이 우리에게 화수분과 같은 인세 수입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요. 상사를 다녔기 때문에 모든 비즈니스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알아보고 실제로 어떤 공장과 거래를 하더라도 직접 가보고 거기에 사장이 존재하는지, 실제로 어떤 회사들인지, 그리고 당시에 제가 신입 조금 넘었을 때인데, 저 이제 위에 이제 거의 높은 분이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 아이템 중에서 이런 그 섬유 제품, 소규모 아이템은 아메이 같은 데나 팔아야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메이가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니고, 네가 아메이 이걸 런칭 시킨다면, 네, 너 차장 달아줄게. 라고 했을 정도로 그게 탁 오면서 사업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지는 내가 알아보고 결정을 하고 이 비즈니스 스킴이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그 형태로 진행되는지. 물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고요. 물론 회사 생활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뭐 똑같이 되풀이되는 출장도 있었고요. 항상 손님 접대도 했어야 됐고. 그러나 퇴직을 할 때쯤 됐을 때, 물론 종합상사를 다니거나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로망은 또 다른 오퍼상을 내가 차려야 되겠다. 퇴직하기 전까지. 좋은 아이템을 갖고 나가서 그걸 내가 일구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이것도 어떻게 보면 퇴직하기 전까지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구축해 놓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출장을 갈 때마다 그 피부 관리를 위해서 마스크를 가져가서 했고요. 이제 사업 설명도 해 나가면서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시간을 쪼개서, 사실 저는 사업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 결혼을 해서 저희 와이프는 일본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빨리 집에 좀 들어왔으면 그거 평일엔 술 먹지 또 하니까 사업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안타까워했다 그럴까요? 뭐 좀 이렇게 반대도 좀 했었고요. 혼자 했습니다. 사업도 하려고 팔짱 끼고 있는 걸 보니까 그렇게 녹록지는 않고, 자, 그 얘기하는 거 듣고 있는, 뭐 다 이렇게 꾸준히 다 알아듣고 바로바로 사업한 것만은 아니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팔짱 끼면서, 잠깐만 어디서 목소리가 에코가 있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꾸준히 강의도 들어가면서 배워가면서 이곳에 나와서 저 스스로의 아메이 사업자로서 하나씩 다져 나갔습니다. 참 베테랑 어머님들을 모시고 퀸도 하는 모습인데, 지금 딱 제 표정을 보시면 실패를 해놓고 어머님께서 이제 지적을 딱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그 어머님들 다 모아놓고 퀸도 했고요. 모든 거 다 혼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P를 이제 달성했을 때 저희 스폰서 우주원사님께서 이제 GP 핀을 달아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사업도 재밌었고요. 나 하나의 퇴근을 하고 나서 나의 텃밭을 일구러 가는 느낌? 먹던 술 조금 줄이고 덜 만나고, 이렇게 직장 동료들하고 그냥 술이 좋아서 먹는 그런 술자리를 많이 없앴고요. 아침에 회사 일도 해야 되니까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출근이라기보다는 7시부터 회사에 나와서 9시 이제 업무 시작할 때까지 저의 또 사업을 일궈 나갔고, 재밌고, 많이 바빴지만 바쁜 틈바구니에 하나를 더 끼워 넣으면서 나 잘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뿌듯함과 느껴가고 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전금 발령이 났어요. GP를 단 다음 해 정도에 일본에 3년. 사실 제가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사업 중에 7년을 외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외국 발령인데, 일본 전금 발령이 나서 뭐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일본의 본사에 가서 이제 3년을, 물론 그나마도 한국에서 바빠서 쪼개던 삶이 이제 사업을 하려면 일본에서는 물론 일본에도 아메이가 있고 그쪽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저희보다도 먼저 들어가고는 있었지만 저희 파트너들을 다 놓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고, 한참 이제 물이 올라서 재밌게 사업하고 있는데 이제 다 끝났구나 이런 고민도 들고 그랬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어떻게든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 거리는 멀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4시간, 5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세미나도 듣는다는데 우리에겐 오디오북도 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줌 미팅도 가능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미팅이 가능했었지만 그때는 유일하게 오디오북을 이제 들으면서 스폰서하고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파트너가 가끔 일본 출장을 올 때는 아침 일찍 가서 아침에 근처에 호텔 근처에 커피숍에서 상담하고 계속 플러그인, 조인을 해서 이 시스템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귀국을 2015년도 1월에 했더니 그룹의 저 파트너가 저를 추월해서 에메랄드가 되어 있었고요. 지금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GP 때 갔기 때문에 열심히 파트너를 쫓아 역전이 된 그걸 극복하고자 열심히 또 돌아와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강의도 듣고 이진아 선생님이 열심히 지금 강의하는 모습이십니다. 또 다른 저희 이제 고향이 온양인데 온양의 친구들을 또다시 이제 같이 사업을 알리고 열심히 진행을 했고요. 핀도 하고 해서 뭐 제품도 같이 쓰고 이제는 플래티늄이 돼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도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회사예요. 회사 다 퇴근한 때에 이제 혼자 남아서 저 이제 소비자에게 그때 이제 인테스티 플로라 이제 소비자에게 보내줄 손편지도 쓰고 이렇게 계속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플래티늄이 됐습니다. 뉴 플래티늄이 돼서 이렇게 사업은 하진 않지만 워커힐에 당시 이제 워커힐에 초대돼서 이제 플래티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또 사업을 꾸려나갈지 이런 강의도 듣고요. 또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 박선민 사장님이 보이시는데 새로운 파트너가 이제 나와서 사업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이진아 사장님하고 저희 스폰서 우지원 사장님하고 같이 우리 으쌰으쌰 합시다. 이런 사진입니다. 그 파트너가 꾸준히 같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또 조금씩 성장을 해 갔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두바이 이 여행까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그 해에 성취했고요. 열심히 해서 그 해는 누비를 2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행의 목표에 꿈을 두고 두바이라는 곳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출장을 많이 갔었는데 출장을 가면 다들 그래요. 좋은 데 가서 좋겠다라고 하는데 두바이를 3-4번을 갔어도 회사 건물이어갖고 두바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심지어는 이제 하도 이렇게 막 바쁘게 출장을 왔다 가니까 현지에 있는 저희 직원이 불쌍했든지 업무가 다 끝나고 급히 비행기 타기 전에 두바이 몰을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냥 잠시 저녁 때 두바이 몰만 이렇게 훑고 지나갔던 적도 있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아무리 두바이 몰이 예쁘고 버즈 칼리파가 예뻐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빨리 비행기 타고 빨리 보고서 써야지 뭐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마침 그때 여행으로 갈 수 있는 두바이 여행이 있다고 그래서 정말로 나를 위한 두바이를 꼭 가고 싶다라는 꿈으로 열심히 사업을 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과 여행을 성취하고 좋아 보이죠? 예, 두바이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저 스폰서 사장님하고 즐거운 아트고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네, 아메이가 전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메이 부스가 있어서 정말 다른 여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자들하고 같이 성취해낸 분들과 같이 가는 여행 너무 값지고 좋았고, 요거는 이제 두바이 시내에서 사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는
그 모습만 보고 있어도 제 얼굴에 그 뿌듯함과 네, 평온함과 성취감이 느껴지는 사진이죠. 두바이 여행을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곳에 또 와야 되겠다. 그때 이제 저만 왔어요. 아이들 케어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따로, 그때 부부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또 와이프는 애들을 놓고 가기가 너무너무, 이게 끝까지 고민하다가 저 혼자 오는 바람에,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래서 그 유람선을 탈 때, 이렇게 탁 바라보면서 다음에는 내 가족들을 데리고 꼭 이곳에 또 워낙 두바이 리더십 여행에 대한 그 반응도 좋고 그래서 두바이 여행은 또 생길 테니까 그때는 가족들 데리고 와야지. 그런 다짐을 했더니 발령이 두바이로 났어요. 2015년도에 귀국을 해서 3년 또 열심히 해서 두바이를 와서 너무 세게 간절하게 빌었던 탓인지 그 당시에는 두바이에 디귿자도 없을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리나라는 곳이 두바이의 그 저기를 타는 곳입니다. 그 유람선. 그곳에 서서 제가 눈물만 안 흘렸지 간절히 빌고 또 빌었었거든요. 꼭 다시 오겠다고 가족들 다 데리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조금 빨리 이루어지는 바람에 두바이 정금 발령이 났고요. 두바이 투입니다. 아까 그 사장님들하고 여행을 와서 이렇게 있었던 곳이 저희 집 앞 애들이 산보하는 곳이 됐어요. 네, 저희 이제 아이들이. 요게 이제 집인데, 아이들 그 침대에서 버즈칼리파가 보여요. 네. 뭐 이거는 좋았죠. 그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그 멘션 값이 확 떨어지는 바람에 신축을 한 데에 값이 떨어져서 이제 다행히 그 회사 예산하고 맞아서 이쪽에 사는 호사도 누렸었고요. 집이 참 두바이 여행은, 두바이의 삶은 그 집으로만 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야경이에요. 집 베란다에서 지금. 두바이 그 버즈 칼리파가 1년 뒤에 코로나 이유가 좀 완화되고 나서는 너무너무 비싸져갖고 쫓겨났습니다. 그때 딱 1년 살았던 곳인데 너무 좋아서 여기가 이제 마리나, 제가 빌었던 그곳에 유람선이 있는 곳에 애들이 저녁 되면은 이제 코로나 전이긴 한데 자전거 끌고 싱싱 끌고 나가서 이렇게 하던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풀장이에요, 집에 있는. 예. 너무 또 이게 사장님들 너무 이게 배 아파하실 것 같은데 옥상에는 이런 루프탑이 있어요. 예. 와, 사업을 놓고 오긴 했지만 두바이는 이건 뭐 두바이 왕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곳 뭐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일도 열심히 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그냥 화려한 것만 먼저 보여드렸는데 이게 임팩트가 있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그 사이에도 코로나 이후에는 줌 미팅이 있어서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시차가 5시간이 나거든요. 5시간이 느려요, 두바이가. 이제 시차만 좀 조절해서 줌으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뭐 마음 같아서는 달려와서 이곳에서 오프라인에서 느끼는 이 열기도 느끼고 싶고 정말 갈급했다 그럴까요? 그랬었는데 그래도 줌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이진아 사장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미팅에 그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같이 계속 조인을 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라고 하더라고요. 4년 되니까 이제 다 끝났다. 네가 할 일은 끝났다. 그래서 이번 2022년도 이제 4월에 귀국을 하게 됐어요. 두바이가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대체로 제가 느꼈던 게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인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도 비싸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가족들끼리 점심 한 끼 먹고 6만 원 돈이 나와? 이런.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더라고요. 더군다나 아파트 값이 너무너무 올라가지고 그 뭐 기사에도 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서 은퇴하니 벼락거지다 했는데 귀국하니 벼락거지의 느낌이 들어요. 네. 그 두바이에 있을 때는 집도 제공해 줬지요. 차도 기사까지 제공해 줬죠. 교육비도 그 인터내셔널 스쿨에 들어가는 교육비까지도 회사에서 제공을 해줬는데 아까 그 손으로 튕기듯이 자 이제 끝났으니 가시오 하니까 다 사라지고 왔더니 집값은 올라 있고 물가도 올라 있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위에서 왕자에서 거지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K 현상이라고 해서 K 방역도 있고 우리 또 K 콘텐츠가 굉장히 한때 유명했지만 K 현상이라는 것을 사실 밖에 있다 오니까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올라가는 사람은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은 계속 내려가는 이 그 양극화 구조가 그나마 그랬습니다. 그 시골이라고 할까요? 전 충청도 온양이 고향인데 거기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서 서울로 대학을 오고 꿈이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면 신분 상승에 비슷한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고 막상 왔는데 그 어떤 명문대를 들어가는 것이 이 사다리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이제 K 현상이 심화되면서부터는 사다리가 없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은 도구조차가 없는 것이 된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 그러는데 뭐 집에 관련돼서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은 집에 대한 그 소유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대한 애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세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바이는 그렇습니다. 거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두바이는. 왜 없냐면 다 비자를 받고 와야 되고, 그리고 그쪽의 나라 사람들, 그 자국민들은 나라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결혼만 해도 몇 억씩을 주고, 모든 게 다 공짜. 하다 보니까 허드렛 일을 안 하고요. 주로 그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청소를 하거나 어떤 서비스업을 하거나 이러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냈던 저희 회사 건물이 있던 곳이 이제 인터내셔널 시티 이래가지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인도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마치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을 해서 뭔가가 벌어져도 이렇게 움츠리고 죄송합니다 라든지, 그러니까 사극 같은 데 보면 귀족 양반과 이렇게 평민 상민들처럼 이미 그쪽에 와서 허드렛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해서 어떤 일이 트러블이 생기거나 하면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게 생계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런 인도에는 아직도 계급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계급 제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인도로 아버지 혼자 와서 두바이에서 버는 수입으로 네 가족 네 명이 넘는 가족들이 다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 때는 심지어는 4, 5년씩 집을 못 가고 그랬었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어도. 근데 이렇듯이 확실한 계급화가 되어 있는 사회라서 영화에서도 어떤 좋은 아파트에는 돈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나머지는 이렇게 설국열차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와서 보니까 한국도 점점 그런 식으로 돼가는 게 아닐까?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들이 이런 삶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제 50주를 바라보는 나이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동기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구나. 뭐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포상을 이제 하고자 했던 그런 열망들, 이런 꿈들, 막연하게, 퇴직할 때까지는 오포상 하나 할 수 있겠지 했던 것들이, 벌써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 또 하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불확실성한 것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어떤 도전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거. 이미 그리고 구조가 굳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 역동적이고 굉장히 에너지 많았던 친구들조차도 많이 무기력해져 있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인가? 다들 재택근무를 하다가 회사를 나와서 그런 걸까? 근데 사회 전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묵직하게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라앉아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뭐, 자꾸 두바이 말씀을 드리는데, 두바이는 그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이렇게 그 인구의 한 40% 정도는 관광객들이라서, 관광객들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놀러 온 거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코로나 상황인데도 굉장히 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왜 이럴까?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50줄에 들어서서 퇴직이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로 다들 그 대략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이제 어쩌지? 저 역시 그런 불안감이 또다시 엄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게는 아메이가 있었습니다. 예. 저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게는 내가 갖고 놓은, 내가 일궈 놓은 자산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됐었어요. 내게 아메이 있었지. 나가 있는 동안, 잘 잊고 있었고, 이 액티브하게 사업을 못했던 부분은 있지만, 이 사업이 굴러가고 있었구나. 그리고요, 코로나 딛고 작년 최대 매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짱짱하게 굴러가고 있는 아메이를, 우리 사업, 내 사업을 다시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홈미팅, 또 다들 모여서, 이분 좀 열정이 눈에 느껴지십니다. 네. 우리 일산의 이진나 사장님 댁에서 하는 홈미팅인데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해가면서 다들 꾸준히 열심히 똑같이 이 시스템 안에서 탄탄하게 굴러가고 있는 아메이가 있었다라는 거를 다시 정말 잘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었는데 10대 9년 만에 네가 제일 잘한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이나 선배들에게 다들 이제 모이면 퇴직금은 뻔할 테고 할 텐데 뭐 해놓은 거 없냐, 집이라도 사놨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겐 든든한 게 있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 정말들 부러워합니다. 네. 좀 이따 이제 더 부러운 얘기 해드릴게요. 원팀 안에서 이 원팀의 그 시스템 안에서 사업이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수분이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희 와이프가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사업자입니다. 불행히도 회사 수입과 이게 좀 할까봐 저희 집사람 이 와이프가 주사업자로 있고요. 근데 그에게는 화수분 같은 수입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었더라고요. 4년 다녀왔는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작년에 수입액이 와이프한테 나온 게 3,200이 두바이에 4년 있었는데 이제 작년 수입으로 3,200만 원이 입금이 되어 있고요. 아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겠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미팅에 뭐 줌으로 듣고 했었지만 하나도 사업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 뭐 현실적으로 그 두바이에서 이렇게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두바이나 아메이가 이제 중동이다 보니까 아메이가 들어와 있지도 않고 해서 뭐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놀았습니다, 4년. 근데 이게 인세였네. 그러니까 통장 정리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왜냐면 또 저 이제 부모님 이제 뉴트리도 드리고 제가 이제 자동이체 계좌로 해서 계속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1억에 가까운 돈이 그 4년 동안 쌓여 있는 게 이게 비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누구 하나 부럽지 않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계좌는 와이프의 휴면 계좌였기 때문에 와이프는 모르는 통장입니다. 아이고, 네. 모르는 통장, 아이고, 이거 왜 이래. 모르는 통장이어갖고, 근데 어필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쭉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쭉 그 정리를 해서 툭 흘렸어요. 네. 그 와이프의 그 눈에서 동공이 지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날로 통장을 뺏겼습니다. 제품만 살 수 있어요. 물론 전혀 찾질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차곡차곡 쌓였는데, 네. 그럴 수 있었던 건 근데 잠깐 돌았으니까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쌓여가는 그 몰래 통장을 들여다보는 그 맛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쉽더라고요. 근데 인세잖아요. 화수분이잖아요. 다음 달에 또 생겨요. 네, 그리고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 창피한데 이제는 열심히 이제 돌아와서 물 만난 고기처럼 열심히 할 거지 않습니까? 아마도 더 늘어갈 거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제 표정에서 느끼시기 조금 아까워요. 뭐라도 사달라고 할 걸. 뭐 이런 생각. 그러나 이런 텃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꾸준히 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인세를 정말 인세였네. OM에서만 존재하는 인세가 아니었네. 나 산 증인인데 10년 남짓 중에 7년 7년 나가 있었구나. 반대 7년 사업을 못 했는데. 그런데도 이 시스템 안에서 내 파트너가 이렇게 성장. 두바이에서 돌아왔을 땐 두 번째 파트너가요. 플래티늄이 되어 있었고요. 올해 이제 곧 그 이제 뎁스 저 파트너와 함께 2명의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다 스폰서께서 그동안 제가 없는 동안 자기 바로 파트너처럼 다 해주셨어요. 이 원팀 안에서 파트너들이 고민할 때, 그리고 또 파트너들이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 이진나 사장님하고 우지현 사장님하고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그 보상이 내게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올해 3월이죠. 제가 귀국하기 전에 스폰서 두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와서 한 곳이 이제 힐튼 호텔인데 힐튼 호텔로 초대하여 골프를 5박 6일 동안 풀 부킹을 하고 해서 초청을 했고요. 오셨습니다. 이 두 분. 선수가 될 양으로 낮에는 돌아다니시고 관광하시고 밤에는 나이트 골프를 그렇게 즐기시더라고요. 저는 간간히 이제 이제 업무도 해가면서 밤에 이렇게 조인을 해서 같이 5박 6일 동안 매일 골프를 쳤습니다. 네. 너무들 좋아하셨고요. 또 퇴근하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요리도 해주시더라고요. 두바이 세컨 앤 서드로서. 네, 좋아하시는 모습이. 두바이의 골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트도 보이는 곳에서 다, 물을
그 담수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뭐 리더십 세미나 다녀오신 사장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관광도 하면서 서드와 세컨드. 그래서 작게나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뭐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4년간 해외 생활을 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기들도 또는 후배들도 막 노리고 있어요. 자기 이제 경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사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으면 그 라인에서 이게 좀 비껴나가게 되고 이제 뭐 책상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많은 그 변화가 생겨납니다. 근데 전혀 꺼릴 길도 없고 예. 이럴 수 있었던 것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파트너들, 제가 이루어놨던 파트너들을 우리 스폰서가 물심양면 뭐 하나서부터 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아닐까라서 보훈을 꼭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아마 격리도 있었는데 그거를 뚫고 오셨던 거를 기억을 해요. 네, 골프의 실력이 매일 치시니까 마지막에는 아주 그냥 일취월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또 두바이 4년간 곳곳 현지인만이 알 수 있는 곳곳을 찾아서 안내를 했고요. 이게 이제 애트모스피어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버즈 칼리파에 320 몇 층의 카페가 있어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비행기를 이제 귀국하시는 이제 5박 6일간의 장기간의 투어를 끝내시고 돌아가실 때 이렇게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작게나마 이런 스폰서한테 보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이건 이제 저 없을 때 두 분이서 그냥 어디를 이렇게 다니시는지. 근데 표정을 보셔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너무 행복해들 하셨고요. 두바이에 와서가 아니라 한 파트너가 두바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안에서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아마 스폰서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 무대에 서거나 아니면 저희 파트너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나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 또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꿈입니다. 그냥 이 사진들에서 느껴지는 것, 화수분 같은 수입이 있다라면 아이들, 그리고 뭐 상속이 되는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큽니다. 아이들이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을 통해서 자기의 또 보람도 찾고, 그리고 저 역시 회사를 다니면서 되게 기쁨도 있고 했지만 생계와 연관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어떤 게 나의 삶인지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삶 말고 제가 일구어서 아이들에게 자, 니네들은 하고 싶은 거 해. 재밌는 니네들이 하고 싶은 직장을 갖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물론 남의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일이든 어쨌든 아빠가 생계는 다 해놓게. 그래서 그리고 이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아빠라고 할까요? 부자 아빠, 그리고 탄탄한 아빠가 되고 싶은 게 이 사업을 통해서 일구고 싶은 제 꿈입니다. 소박하다라면 되게 소박한데 사실 점점 이러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아메인 것 같아요. 돌아와서 바로 조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홈미팅에서 또다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은 너무 또 멀고요.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4년간 참아왔던 만큼 홈미팅에 들어와서 열심히 또 파트너들과 함께 스폰서 사장님들과 함께 4년간 꿈꿔왔던 그런 삶입니다. 홈미팅
모습들이고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의 그 다시 귀국해서 이 지내고 있는 이 사업 안에 있는 제 기분인 것 같아요. 할 수 있고 해왔고, 그리고 제가 봐왔듯이 그리고 사장님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듯이 정말 인쇄 수입이었구나라는 거를 볼 땐 몰랐는데 찍어보니까 그 통장을 찍어보니까 알겠고요. 와, 이거 대단한 거다. 정말 대단한 거다라는 것을 그 가슴으로 느껴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품들은 또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품 공부하는데도 아주 바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이 아메이 안에 내가 아메이 ABO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사업은 홍사처럼 해야 돼. 한 파트너 만들어 놓고 나가고. 그러면 들어오면 에메랄드 되어 있고,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 한 파트너는 또 내놨더니 플래티늄,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 또 파트너도 파운더스 플래티늄. 비결이 뭐니? 또는 너무 좋겠다.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원팀이라는 이 시스템이 정말 강력한 거구나. 그냥 흩어져서 사업을 했더라면 아무리 제가 GP도 하고 또 파트너에게 뭘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원팀, 우리 같이 원팀에 모여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고 여러 사장님들이 수고해 주시고 고민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이 터전이 나가 있든 뭐 하든 그러잖아요. 그룹은 파트너는 네가 만드는 거고 지켜주는 거는 시스템이고 스폰서다라는 것을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팀 사장님들 그리고 우리 원팀 멤버들께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런 단순히 카렌다에 적혀 있는 이런 스케줄 하나겠지만 이걸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나온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자리가 4년을 놀고 온 저한테도 생기는 거구나. 돈도 생겼지만요. 네. 치앙마이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갔다 와야죠. 다만 치앙마이를 너무 절실히 원하면 또 치앙마이로 이렇게 발령이 날까봐 조심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꿈을 바꿔서 여행지에 대한 꿈보다도 이제는 핀에 대한 꿈을 바꿔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내년 회계연대 도전하고 있고, 물론 당연히 치앙마이 요번 이제 3달 6, 7, 8 뜨겁게 달려서 치앙마이의 사장님들하고 함께 가고자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고요. 당연히 지중해 크루즈까지 A65의 지중해 크루즈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중해 크루즈 다녀왔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2019년도에 이게 이제 가족들하고 꼭 타고 보고 싶었던 지중해 크루즈라고 해서 이 베네치아에서 타가지고 이렇게 그리스 등등 두브로브니크 해서 이렇게 도는데 우연한 기회도 있었지만 예전에 이제 사장님들이 크루즈에 대한 말씀을 정말 너무 좋다고 말씀하셔서 꼭 한번 일부러 그쪽으로 타고자 타봤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 배 안에 모든 것이 있는 데다가 이게 이제 방이에요. 이제 배 안에 이렇게 있고 짐 쌀 필요 없이 배가 다니면 특히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여행에서는 애들 끌고 짐 이렇게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애들이 이 배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하고 어디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배 안에서 밖으로만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것만 하고 저도 이제 이런 여유. 그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분명히 지중해 크루즈가 코로나 전이긴 합니다만 지중해 크루즈든 어떤 크루즈든 아메이 여행에서 크루즈가 분명히 있을 거야. 또 와야지. 크루즈는 발령이 안 날 테니까. 네.
그 밤에는 이렇게 이제 뭐 여기 이게 뭐야 그 이제 같이 댄스도 가르쳐주고 또 요가도 가르쳐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은 뭐 거기 가서 이제 그리고 배에서만 지내는 게 아니라 요소 이게 발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런 되게 예쁜 곳에 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은하철도 999처럼 이렇게 기차가 딱 쓰면 거기에 딱 갔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오듯이 아주 예쁜 곳들만 다니는 것 같아요. 정말 미항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짧게 그 아주 원스폿 그 여행들이 아주 근데 이거를 우리 사업자들끼리 가서 이게 모르는 분들이고 말도 잘 안 통하니까 그랬지만 우리 사업자들끼리 가서 전세 내고 논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중해 크루즈까지 계속 쉼 없이 4년 놀다 왔으니까요. 그 4배를 해야 돼요. 1년에 4배를 쏟아부어서 열심히 사업을 해나갈 거예요. 반드시 크루즈 그리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음 회계연도에 꼭 성취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원팀 사장님들께 제가 없는 동안 이런 시스템 많이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내년 회계연도에 또 치앙마이와 함께 내년 회계연도에 계속 성장하는 사업가로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죠? 네, 문학소년을 꿈꾸셨던 홍세화 리더님이 오늘은 글이 아닌 스피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셨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통장 이야기, 제 통장이 아닌데도 참 흐뭇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주변에 또 희망을 이루시고 또 무기력해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세미나를 오픈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중에 또 반가운 분이 계셔서 오늘 특별하게 제가 스피치를 또 하실 분을 모실 건데요. 전라도 광주에서 오랜만에 또 저도 오랜만에 뵙는 리더님입니다. 전라도 광주의 김정희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광주에서 올라왔습니다. 다이아몬드 김정희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여기 계신 리더분들 뵈니까 정말 반갑고 또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열정이 느껴져서 제가 올라온 그 기대 이상으로 제가 더 열정을 받고 내려갈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절 잘 모르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전 너무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으로 이 사업을 전달받았고 이 사업을 전달받았을 때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저였고 뭘 하면 잘할까를 정말 고민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안에서 미팅 안에서 꾸준히 그냥 머물고 늘 배우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이 자리까지 오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고 저도 평범하지만 아까 그 리더님처럼 두바이를 2번 다녀왔어요. 다시 한번 감회가 너무 새롭고 그 기억을 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평범하지만 이 안에서 꿈꾸고 도전하고 해낼 수 있었다라는 게 저 자신한테도 정말 칭찬하는 시간이고요. 최근에 저도 이제 아이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저희 아들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엄마의 이 사업을 하는 의미, 이 사업을 하고 있는 60대 이후의 삶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아들이 무심코 정말 말이 없는 아이인데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무심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근데 엄마가 멋있어. 정말? 진짜 나는 엄마가 멋있다고 생각해. 다 큰 아이한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잘해주지 못했고 넉넉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잘할 수 있다는 그 말 열심히 한 땀 한 땀 해내서 다이아몬드가 되었고요. 6, 7, 8 너무 중요한 거 누구나 다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지방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이 시스템이 갈급해요. 저희는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 너무 부럽고 이 열정을 저도 늘 배워서 닮아가고 싶지만 거리감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우리 이번에 그 미라클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싶고요.
6, 7, 8 정말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정말 떨어져서 잘 정도로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늘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에 포커싱 하라는 저희 스폰서님 말씀을 전 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거든요. 한 번에 잘할 자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꿈꿔보자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늘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계년도 6, 7, 8을 저희도 파운더스 잘 준비해서 다음 회계년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이 미라클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은 열정을 받아가고 저희 광주에도 좀 열기를 불어넣어서 그걸 채우려고 제가 먼저 올라왔고요. 함께 성장하고 해내는 리더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해 주실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조대근 수석다이아몬드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대근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 미라클 3가 오늘 진행해서 그런지 여기 현장에 너무 많은 분들이 와 계셔요. 그래서 진짜로 저희가 이게 교육장을 또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지 걱정할 정도로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하신 분들 진짜로 다들 너무 좋으셨잖아요. 저는 홍세아 사장님을 예전에 두바이 갔을 때 이진아 사장님 만나러 아마 호텔에 오신 걸 잠깐 봤었습니다. 예, 그때 보고 지금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근데 강의 너무 좋으시네요. 저도 저기 앉아가지고 동기부여를 받는 그 3천만 원에 해외에 나가 있는 그 3천만 원에 동기부여 너무 많이 받았고요. 이제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6월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골든타임이 생각나시죠? 근데 그 골든타임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제가 축구를 봤습니다. 여러분 자꾸 다 보셨나요? 브라질과 우리나라 국가대표? 사업하시느냐고 안 보셨구나. 그 축구를 보는데 축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요번에 했던 그 축구가 그냥 축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이렇게 편말을 들고 마스게임 같은 거를 쭉 해놨는데 뭐냐면 2002 어게인. 그러니까 다시 2002가 뭐예요? 우리나라 월드컵이 4강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마 우리 생애에서는 다시는 4강에 올라가는 걸 못 볼 거라고 저는 얘기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이루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브라질하고 축구를 시작을 하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거기에 너무 엄청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저 둘째가 표를 끊어가지고 가서 보고 오고 뭐 옷도 받아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이름이 어게인 2002.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2000년도 뉴다이아몬드를 갔었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돌아간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냐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특히 아메이를 시작을 하면서 막 가슴 뛰고 설레고 그러면서 기억나는 그 구간이 있으신가요? 아마 제가 하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3%로 시작하신 분도 3% 때 그 아메이를 바라봤던 그 비전, 저는 첫 OM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만 된다면, 저런 플랜대로만 된다면, 어떻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 플랜대로만 된다면 너무 좋겠다. 그 90만 원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된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 느낌. 3%도 그런 기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다이아몬드도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짜 제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을 때가 뉴 다이아몬드 갔을 때 2002년도인 것 같아요. 제가 7월 1일자로 다이아몬드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때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아메이 사업자니까 아메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돌아가고 싶은 그 기간이 저는 반드시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다시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이 모여보신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계속 자리를 지켰는데 다시 우리가 2002 어게인 2002 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고 그 기억을 갖고 앞으로의 남은 목표들 여러분들 이뤄가시는 그런 사업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치앙마이도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삿포로 다이아몬드만 갔던 그 삿포로를 내년 리더십에 또 여러분들 오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65 크루즈 또 여러분들 가실 수가 있죠.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또 뭐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골든타임 때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그런 사업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만 좀 하나 드리면 이제 6월 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미라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라클 1, 2, 3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1은 한 달짜리로 한 달 그 코스고요. 미라클 2는 2달 코스고요. 그 다음에 미라클 3는 지금 코스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미라클 1 여러분들 스케줄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홍준호 사장님이 다시 조정해서 올릴 텐데 OM 제품 미라클 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어봐요. 다시 한번 수요일 날 제가 마무리 때 말씀드렸지만 수요일 날 이제 6월 8일부터는요, 줌 링크가 나갈 겁니다. 근데 현장에 오시고 싶으신 분은 미라클 1 들으시는 분들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1이라는 프로그램 4주짜리는 여기 교대 현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미라클 1은 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1+1입니다. 저도 제가 미라클 1을 너무 듣고 싶어서 제 아들을 제가 꼬셔가지고 아들이 저녁 때 와야 제가 여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1은 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마인드를 조금 사업가적으로 좀 만들고 싶다. 그다음에 OM 한두 번 들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현장에 오시고요. 줌은 강사들이 각자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줌 미팅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줌 미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줌 미팅은 줌 미팅대로 있고요. 여기 현장에서 미라클 1이 낮 11시, 저녁 8시에 두 번에 의해서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부터 수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미라클 2가 2달 동안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세미나, 첫째 주 세미나 끝나고 2시부터 4시, 5시. 그 다음에 셋째 주 브론즈 미팅이 끝나고 2시부터 5시. 이렇게 두 번을 진행을 하는데 미라클 3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조건이 돼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세미나만 여러분들이 와서 들으시려고 오신 분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라클 1, 2, 3에 대해서는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 거의 다 아실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 상위 다이아몬드 사장님한테 여쭤보시면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는 우리가 2시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시까지 여기를 꼭 오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애프터 여기서 진행하지 마시고요. 일단 다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2시까지 이 자리에 오셔서 2시까지 오시면 미팅이 진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10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분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미라클 3에 대한 열정을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6월도 여러분들 시작이 됐고요.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6월 세미나 오늘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골든타임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 목표를 세우시고 스폰서와 상담을 하면서 멋지게 이루어가는 내년 회견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